정부 지원 사업에서 핵심 단어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와요. 항상.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단어들이 굉장히 처음 도전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한글이긴 한데 이게 한글인지 아닌지 참 애매한 그런 경우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신조어 같은, 외계어 같은 단어들이 나와요. 이게 영어도 아닌 것이, 그쵸? 한글도 아닌 것이. 이게 보통 어떻게 공고가 쓰여져 있냐면은, 꽃집 모집합니다. 숙박업 모집합니다. 청소업 모집합니다. 이렇게 써있으면 참 쉽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안 쓰여 있어요. 주방용품 판매하는데 저 될까요? 저희 식초 만드는데 될까요? 저희 심리상담하는데 커튼 블라인드 매장 운영하는데 저희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항상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공고를 봐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봐도 모르는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오늘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개념 정리. 일단 정부 지원 사업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자금을 정부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갚아야 될까요? 안 갚아도 될까요? 정부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안 갚아도 됩니다. 그쵸? 안 갚아도 돼요. 그래서 안 갚아도 되는 거를 우리가 정부 지원 사업, 정부 지원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정부에서 이거 왜 지원해주냐? 나중에 이 기업을 키워서 제가 저번 수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덱스밸리라는 시점이 있어요. 그죠? 어떤 시점이냐면은 보통 3년 정도에 망하고 그 다음에 5년에서 7년 정도에 보통 망합니다. 그래서 이 덱스밸리라고 해서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러요. 보통 사업체들이 3년 이내에 대부분 다 망하거든요. 그래서 그 망하는 기업들을 최대한 살려서 이 기업이 생존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러니까 자금을 줘서 생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 기업이 나중에 성장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세금을 많이 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거를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렇게 기업을 살리기 위한 창업가를 많이 육성하고 스타트업 기업을 많이 이제 초기 창업 기업을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최근에는 어떻게 많이 변화하고 있냐면은 업력 15년 이상, 그러니까 오히려 장수한 기업들을 또 밀어주는 트랙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 지원 사업이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비 창업자 이 단어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지금 여기 예비 창업자 있나요? 손 들어볼까요? 예비 창업자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예비 창업자가 뭐냐면요. 사업자 등록증을 한 번도 안 낸, 그죠?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등록증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증에 우리가 폐업을 했어요. 내가 폐업을 하면 여러분 예비 창업자일까요? 아닐까요? 폐업을 했으면은 이분은 예비 창업자가 맞습니다. 네, 사업자 등록증을 내가 예전에 냈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폐업을 하셨으면은 예비 창업자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끔 사업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막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일이 나왔어요. 사업 정부 지원 사업이 보통은 한 달 정도 모집을 하거든요. 한 달. 2주, 짧게는 2주, 한 달 정도 모집을 하는데 이 공고일 기준에 폐업을 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예비 창업자로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고일 기준에서 그 전에 폐업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3개월 이전에 폐업을 했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한 달 이전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기는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업이 있어요. 예비 창업자들이 많이 지원한 사업도 있고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와 같은 예비 창업자들을 많이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에 내가 지원할 계획이 있다 하는 분들은 내가 예비 창업자 신분인지를 체크하셔야겠죠. 이 카페를 하는 음료를 제조하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사업을 할 거야. 그럼 저는 예비 창업자인가요? 라는 질문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요거 예비 창업자 맞아요? 아니에요? 예비 창업자가 아니죠. 그쵸? 사업자 등록증이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등록증 기준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예비 창업자가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초기 창업자라고 해서 아까 제가 창업한 지 한 3년, 그쵸? 3년이 우리가 데스밸리라고 해서 죽음의 계곡. 그때 대부분 다 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 창업자를 위한 사업이 꽤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초기 창업 패키지 또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고 해서 3년 미만의 사업자들이 지원하실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원 한도, 자부담금, 보조금 등등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일단 지원 한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정부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라는 얘기는 5천만 원일 수도 있고 4,500만 원일 수도 있고 이게 사업마다 내가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요. 평가를 했을 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한도 최대 지원 한도를 최대로 줘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평가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업은 한 3,500만 원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격하신 분들이 A, B, C 대표님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서 이분은 1억, 이분은 뭐 5천만 원, 이분은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평균 금액이라고 보통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뭐 청년 창업 사관학교 이런 경우에도 평균 7천만 원. 그러면 대부분 거의 7천 정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원 한도가 있고 이 지원 한도 내의 금액은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부담금이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자부담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자부담금? 자부담금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정부 사업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추세예요. 정부에서 이렇게 1억을 주는데 1억에 대한 대응 자금으로 너가 너의 사업에 얼마나 쓸래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부에다가 만약에 내가 자부담금 3천 이렇게 썼을 때 이 3천만 원이 정부에 갔다가 내가 바쳐야 되는 돈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 사업을 위해서.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자부담금을 물어보기 시작하냐.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내 사업하는데 내 돈을 못해도 1천만 원은 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가 왜 이런 개념이 나왔냐면은 정부 사업에서 서류 작업만 잘 해가지고 합격해서 돈을 받고 제대로 사업을 운영 안 하고 이런 사례들이 이제 꽤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과거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당신 사업이면은 당신도 자기 사업을 위해서 돈을 좀 쓰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내 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금을 쓰느냐 현물을 쓰느냐 이렇게 나뉘어요. 그죠? 현금은 말 그대로 내가 현금을 가지고 쓴 거예요. 뭐를 구매하는 데 쓰셨거나 원가가 있거나 뭔가 이런 현금을 쓰셨을 때 실제 뭔가를 구매했을 때 드는 돈이겠죠. 그렇죠? 현물은 뭐냐면 인건비예요. 인건비. 우리 직원, 알바, 프리랜서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자부담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융자도 있어요. 융자. 이 융자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요거는 갚아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정부에서 지원해줄 때 뭐냐면은 굉장히 저리로, 그죠? 저금리 엄청나게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저 한 5억 빌려주세요라고 하면 한 3억 빌려주세요 하면은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세죠. 근데 이렇게 정부에서 주는 요 저금리로 우리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거를 요 융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부에서 대부분,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업계획서 제출합니다. 정부 지원금 받는 거랑 비슷해요. 어느 정도의 평가 절차는 있는 거예요. 평가 절차. 그래서 사업계획서 쓰시면은 저는 이것도 한번 도전 같이 해보셔도 좋아요. 만약에 혹시 내가 자금이 조금 크게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부 사업들을 잘 모르셔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은 좋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지원 사업을 알아두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하셔서 자금을 조달을 최대한 많이 유치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정보가 어두워서 그동안 못 받았던 거지 뭐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카페, 예비 창업자 다 저희 수강생분들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동안 내가 관심이 없어서 못 받았던 거지 최근에 여러분 공고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뭐 지금 초격차 1000 플러스 프로젝트 이거 같은 경우에도 7월 10일까지 모집하죠. 근데 보면은 0.8억 원, 8천만 원 지원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도 있네요. 소상공인 IP. IP가 뭐죠? 특허 같은 것들이에요. 특허, 상표, 그 다음에 디자인권. 이런 IP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좋냐 하면은 정부 사업 따실 때 여러분들이 저 특허 갖고 있어요.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죠.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런 사업들 있죠. 기간 연장. 이런 거 되게 좋은 사업이에요. 왜 이 기간 연장이 되느냐? 뭐죠? 보통 지원 미달이기 때문에 또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사업들이 미달된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달된 사업들이 많다는 건 뭐냐면은 지원자가 적다는 거예요. 지원자가. 지금 이 시즌이 너무 좋은 시즌이에요. 지금 보면은 기업별로 POC 자금이라고 해서 이 POC가 뭐냐면은 프루프 오브 컨셉이라고 해서 개념 검증이란 뜻이에요. 이게 참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사업계획서가 별것도 아닌데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와서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내 아이템이 될지 먹힐지 안 먹힐지 시장에서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를 미리 검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POC라는 뜻이. 그래서 이거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준대요. 어때요? 너무 좋죠? 근데 이건 어디서 하는 사업이죠? 실제로 지금 전국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 기관은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고 있네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나는 내 사업은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지역 중견기업 오픈 이노베이션의 선정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선정 이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이력이 엄청나게
다른 사업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회도 있어요. 그죠? 투자금 3억 지원해주는 대회인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여러분. 말 그대로 내가 사업계획서 써놓은 게 있잖아요. 그죠? 사업계획서 써놓은 게 있으면 지원해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내가 사업계획서 써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한 번 쓴 거를 각각 다 다르게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를 써놓고 이거를 조금씩 내용을 추가하시고 보완하시는 거예요. 보완. 새롭게 계속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부산은행이랑 부산시에서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고, 대상은 내가 어떻죠? 이것도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네요. 그렇죠?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꼭 부산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지원을 하실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지금 관광진흥개발기금 2차 보전 지원 공고라고 해서 보시면 예산 소진 시까지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거의 선착순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산 소진 시까지라고 되어 있는 사업들은 빨리 지원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은 신청 한도 및 지원 조건, 신청 한도는 운영 자금이 최근 1년간 영업 비용의 50%, 그러니까 30억 원 이내. 근데 내가 영업 비용의 50%이기 때문에 영업 비용이 적은 분들은 당연히 지원 금액도 줄겠죠. 근데 어쨌든 최대는 30억 원까지는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시설 자금은 하반기 소유자금 100%, 그래서 150억 원 이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대상이 누구냐면은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관광사업체, 그렇죠? 관광사업체인 경우에는 지원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준비반이 제일 가성비 있는 투자 아닐까.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왜냐면은 시간적으로는 내가 한 달 정도 투자해서 사업계획서 완성해가지고 진짜 못해도 10배, 뭐 100배 이렇게 지원금도 받는 대표님들 많으시잖아요. 매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한 번은 제대로 정복하셔서 지원금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